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앞으로에 따른 방향성에 대한 내용과 비트마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김프는 그렇게 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많이 벌어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아마 요렇게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이 김프가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좀 많이 털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들만 이제 뭐 잘 못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원효띠나 제프리 황 같은 분들도 이번에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효띠 자금이 이제 1200억 원인데 이번에 300억 원 평가 손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1000억 원대가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프리 황 같은 경우 이제 시드가 15,000달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이제 다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스샷을 조금 늦게 뜨긴 했는데 이번에 패닉셀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금요일 시점 새벽 구간 넘어가면서 넘어가기 직전 때였죠. 그때가 이제 5.96% 나오면서 마이너스. 그때가 대략 한 50만 명 넘게 강제 청산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스샷을 좀 늦게 뜨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왔다. 그럼 이런 하락에 있는 주요 골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이제 도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번 사이클 부분에 내용 정리됐던 부분도 있었는데 매우 공감되었던 내용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가에서 도는 이야기는 엔화가 좀 많이 쌌기 때문에 엔화에서 크립토와 금을 좀 샀고, 그리고 크립토와 금을 담보로 테크주를 사고, 크립토가 10월 10일에 역대급 청산이 당하다 보니까 금이 빠지고 이제는 테크주 위주로 빠져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크립토 캐리가 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연결이 좀 되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도 맞긴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자산의 어느 정도 상승 트라이앵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크립토 쪽하고 금 그리고 주식시장 이 세 가지가 풍자 돌리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어디에서 이제 담보가 나왔냐? 대부분 JP모건에서 비트코인 이제 담보물을 받기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아예 틀린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물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크립토를 빼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금 부분에 따른 차익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담보물 설정을 해놓고 뭐 주식 레버리지를 더 많이 당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형태의 추이는 뭐 이 영향도 좀 일부는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비트마인하고 MSTR, DA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DAT 기업들이 왜 이렇게 좀 가격이 방어가 안 되냐라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세계 2위 지수 회사인 MSCI가 아래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암호 자산은 핵심 비즈니스로 기업 아니 펀드로 취급해야 하는가에 따른 문제를 공식 검토하기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이 언제가 나오냐면요. 26년 1월 15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펀드로 취급이 되어 버리면 이제 인덱스 편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엄청나게 불상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제 제한된다. 오히려 기대감이 좀 많이 꺾이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좀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공감을 많이 얻었던
글 중에 하나는요. 이 고래 디리스킹하고 미국장의 시간대 집중 매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즌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중간 고래가 생각보다 많이 던지기도 했었고 레버리지 비율도 생각보다 더 많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포지션을 주도하는 리더격에 있는 그런 애들이 좀 많이 보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던 형태였는데 이제 미국 지수가 워낙 또 힘을 많이 못 받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매크로 결합과 이제 딱 맞아 떨어지면서 엄청난 패닉셀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체인 펀더멘털 붕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물론 이제 좀 조그마한 이슈들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슈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도 블랙록의 코인베이스 프라임 쪽에서 자금 이동이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즉 ETF에 따른 물량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이는 형태가 생각보다는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제 21일 기준점으로 그레스케일이 좀 자금이 일부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패닉셀이 나와주고 나서 그때부터 힘을 못 썼지만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약간 반등이 나올 포인트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로 보게 되면 이번 달 기준점으로 밀렸던 포인트는 대략 5에서 26%대까지는 밀렸는데요. 이 최고점 구간을 넘으면 거의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이 비트코인의 그 다음 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 지난 2월 달 기반에서도 2달 정도 조정 나온 뒤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 달까지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니까 그 뒤에 1월 달에 어느 정도 딛고 반등이 세게 나와야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 가격을 깨고 가게 되면요. 대부분 중심선이 이제 12월 달에 시작하는 시점이 이 시점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겠죠. 왜냐? 중심선을 그리고 돌파를 하는 순간은 볼린저 밴드에 따른 기법으로 분석을 하면 항상 하단 터치하면 상단을 터치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도 상단 터치했으니까 하단을 닿으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이클 셀러 형님이 이번에 평단가가 74,000대입니다. 이제 장중에 보았을 때가 거의 8만 달러까지 찍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 80K 구간대를 다시 안 찍는다라는 보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은 왜 또 쉽지가 않냐면 이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좀 잘 모르겠다. 뭐 방향성 어떻게든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라고 하면 테더에 있는 위치로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10일 기준점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빔이 있었죠. 이 빔으로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 빔 하나로. 말 그대로 청산이 되려고 하면 테더를 빨리 입금을 많이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가격이 좀 떨어지는 형태가 나와 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고 그리고 대규모 청산도 이번에 또 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시점에 셀러 형님의 평단가가 74,000이니까 거의 가깝죠.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는 이미 적자 형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손실 비용이 좀 커요. 근데 셀러 형님은 좀 입장이 다르죠. 올라갈 때 좀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셀러 형님의 그 매매 패턴 구간대를 보게 되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올라갈 때는 뒤지게 많이 사지만 내려갈 때는 뭉탱이로 산다라고 했죠. 이런 뭉탱이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뭉탱이로 사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 가격을 지탱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뭉탱이로 사면 단점이 뭐냐? 연이어서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이렇게 연이어서 사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이 방어선 라인 주체가 나오긴 할 건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이제 21년도 추이에서 총 2번 발생을 했습니다. 크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4년도 때도 총 2번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MSTR 기준점으로 이번에 매입을 한번 했으니 두 번째 때부터 보고 이제 그때 이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해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47일 만에 33%가 하락이 됐고요. 셀러 형님 평단가가 현재 13% 수익률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조금 더 흔들리면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요. 이런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마인 형태 추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번에 뭐 나온 건 없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쉬웠고 웃긴 건 뭐냐면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요약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핵심은 이제 1월 15일 라스베가스에서 연례 주주총회를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아쉬웠고 배당량만 준다라고 하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차라리 자사주 소각을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금리적인 요점이 이제 12월 달에 어떤 위치가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여전히 쉬운 장은 12월 달까지는 쉬운 장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한 이제 현 시점에서도 이제 JP모건이 개인의 현물 ETF 매도세가 비롯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출 부분에 따른 위험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갈 거냐. 그리고 개인 안에서도 뭐 유명한 인물들도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뒤에 가서 파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팔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